네, 한미 양국이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보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해명했는데요. 네,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미국 전략 무기 상시 순환 배치 방안이 합의될 것 같다는 자신감도 있었는데 정작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공동 성명이 명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한미가 어떤 인식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 지난달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이제 핵 공격 위협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서 이러한 그 북한의 핵 무기를 막기 위해서는 그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이 어떻게 실효성 있게 강화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로 현재 떠올랐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북한에는 핵 그 폭주를 갖다 우리가 이제 저지를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북한에 느끼는 또 핵 위협은 날로 이제 이렇게 계속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억제 전략을 현실적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 이런 전략 무기를 상시 또는 순환 배치하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어떤 노력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주력이 됐었는데 좀 욕심을 내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만약에 이러한 그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배치가 될 경우에는 중국과 또는 러시아 등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차분한 대응을 했던 걸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담이 끝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엇박자로서 현재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한국 언론도 지금 대량 오보 사태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많이 지금 금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19일부터 20일까지 이 워싱턴에서 열렸던 이번에 그 2+2 그리고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 이 회의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그 북한의 핵 위협을 갖다가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자산,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핵 전략 폭격기인 B2B나 B52, B2 또는 이러한 그 배치가 굉장히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나왔었고 실제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2+2 회담이 열린 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 내 상시 배치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아주 논의 있게 아주 긍정적으로 논의가 될 걸로 예상한다 이렇게 먼저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이런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네. 결과가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현재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공동성명에 명시를 하는 대신에 립서비스 차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카터 장관과 캐리 장관이 모두가 북한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발언들을 또 내놓았었습니다. 네. 네네. 김정은이 사실 이 전략 자산을 상당히 두려워한다라고 익히 잘 알려져 있어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 미국의 속내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에는 비용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그 전문가들의 지적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핵 전략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핵 미사일과 전폭기 그리고 핵 잠수함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개량 사업을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30년 동안 무려 이제 1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1,136조 원이 드는 엄청난 비용이 현재 소요가 된다는 것이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개량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작업을 할 만큼 미국의 현재 재정 사정이 탄탄한가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특히 이러한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전부터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 다 잡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국가와도 모든 일정이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경우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서 우리 정부에서 이런 SCM에 의제로 올려나왔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너무 현실화돼 있고 5차 핵실험 이후에
이런 국민들의 불안이나 또는 이제 북한의 핵 폭주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이러한 전략 자산의 배치 문제를 앞으로 서로 논의하자고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도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20일 무스탄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네. 지난 15일에 발사했으니까 불과 닷새 만에 또 발사해서 또 실패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북한이 조급하게 발사를 하는 겁니까? 네, 무스탄 미사일 같으면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성능이 어느 정도 확인된 무기 가운데서는 가장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같은 경우에는 보유한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 KN-5A 또는 이 KN-5A를 개량한 KN-14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단 한 번도 시험 발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미국과 또는 국제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전략 무기가 있다면 바로 중거리 미사일인 그 무스탄 미사일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지난 그 태양절 4월 15일 날 당시에 원산만에서 첫 그 발사를 한 이후에 이번은 20일까지 하면 모두 8번을 쏘아 올렸는데요. 단 한 차례 6월 22일 날 발사에 성공을 했다는 것 말고는 다 모두가 실패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실패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발사를 지금 현재 감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북한의 의도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한미 양국 간의 2+2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강경한 입장을 보인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쏘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 성능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더 앞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그 한미 양국의 북핵에 대한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런 의지를 강경하게 내세운 데 대해서 그러면 얼마든지 한번 나올 테면 나와봐라. 우리는 이러한 무기로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일본 또는 주일미군 기지 그리고 태평양 이런 전체에 배치가 되어 있는 미군 기지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무스탄 미사일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으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만간 또 무스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독일의 한 전문가가 최소 5차례는 더 발사할 거다라고 전망을 내놨거든요. 이게 근거가 있는 발언입니까? 네, 이번 그 북한의 무스탄 미사일 발사를 복원한 그 독일의 첨단 기술 그 분석업체에 근무하는 마커스 실러 박사가 현재 북한이 15일 날에 이어서 5일 만에 또 무스탄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었는데요. 네. 이러한 것은 그 엔진 개량을 위해서는 북한이 얼마든지 이러한 무스탄 미사일을 더 쏘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과거의 소련 같은 경우에 무스탄 미사일을 발사를 할 때 보통 10개 단위로 그러니까 10개, 20개, 30개 이렇게 제조를 해놓고 이제 쏘아 올리고 나서 그 테스트 결과를 모두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개선점이 발견이 되면 또다시 쏘아 올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8번 쏘아 올렸는데 과거의 소련의 사례라고 봤을 때는 뭐 5번이 아닌 또 10번 단위의 그런 미사일 발사를 계속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실러 박사의 이런 설명입니다. 네. 특히 지금 러시아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블라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블라바를 갖다 성공하는 데는 15차례의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7번 정도는 완전 실패로 결론이 났지만 나머지 발사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이 차츰차츰 개선이 되면서 본인들이 의도하는 그러한 성능까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북한도 이 무스탄 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위협을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본인들이 의도하는 각도, 거리 또는 성능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그런 만족한 수준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성능 발사는 시험 발사는 계속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 대선 전후에서 북한이 또 도발을 하지 않을까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당장 지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한석열 외무성 부상이 미국의 전직 갈루치 북핵 대사를 현재 만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 말레이시아에서 북미 간의 회동이 현재 했던 그 정세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는 이런 차원이 될 걸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도 이제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가 당선이 되거나 이러한 갈루치 대사가 1994년도에 애초에
북한과의 어떤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일단락을 지었었는데요. 14년이 지난 지금은 그 이후에 북한에서 무려 핵실험을 5번을 하고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도 6차례나 발사를 하면서 국제사회에 핵과 미사일을 통한 그런 도발을 계속 감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이 다시 원점에서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로서도 어떤 북한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지만 정작 북한도 현재 미국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강경한 반응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의도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차원의 접촉으로 굉장히 어떤 그 정부 대 정부 간의 당국자 대표 간의 접촉이 아닌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갈루치 대사 등과 대담을 통해서 미국이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 그리고 차기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서로의 탐색전을 현재 벌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언제까지 북미 간의 이러한 접촉이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이러한 그 회담을 통해서 양쪽의 서로 간의 어떤 그 대북 정책 또는 대미 정책들이 윤곽을 잡을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도 참 안팎의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이병우 국장원장도 국감에 출석해서 이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실 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굉장히 살이 찐 모습이어서요. 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32살의 이제 독재자 김정은 같은 경우는 좀 나이치고는 빠르게 건강 문제가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무릎 이상이어서 무려 이제 46일 동안 공개 활동을 중단을 하고 치료에 전념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올 들어서도 건강 상태가 썩 좋다고는 현재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의 이제 그 보고에 따르면은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무려 이제 3, 4일 정도를 밤을 새워가면서 술을 마시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들이 김정은의 현지 시찰의 모습을 담은 그런 사진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네네. 일단 김정은이 그 술을 먹은 흔적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경우가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정상적이라고 보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현재 김정은이 심장혈관계의 어떤 고위험도 이런 수준을 진단을 받은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체력적으로 젊은 나이에 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증상이 오기에는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건강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쉽지 않은 걸로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지도자의 이런 그 불안정한 건강 상태가 여러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또 여기에다 이 신변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 독극물 탐지 장비까지 도입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이 같은 상황이 심화될수록 어떤 체제와 안정성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김정은 정권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위층에 대한 숙청 작업입니다. 이러한 게 이제 공포 정치로 이어지고 많은 북한의 엘리트층, 고위층들의 탈북 현상으로 현재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만 해서도 현재 국정원 보도에 따르면 벌써 64차례 숙청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은 결국은 신변을 안전을 강하게 한 여러 가지 경호로 이제 이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보다 많은 그 김정은의 주변에 무장 병력들이 배치가 되는 것도 우리가 수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기본적인 스타일이 본인이 직접 그런 그 애민 정치를 내세우면서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경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슬아슬한 또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김정은의 어떤 줄타기 같은 현지 시찰 같은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현재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내적인 압박에 뭐 체제 불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또 김정은이 사실 그 가족력이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뭐 두려워하고 가장 피하고 싶은 게 이제 가족력인데요. 일단은 그 과거 어떤 그 김일성과 김정일 선례에서 나왔듯이 김정은도 결국은 벌써 이제 심혈관계 이상 징후가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좀 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개인의 어떤 음주 습관이나 여러 가지 생활 문화로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의 어떤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의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력이 아직은 뭐 30대에는 뭐 당장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의사들의 일단 진단일 수는 있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는 굉장히 그런 위험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심장 질환 이외에도 김정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풍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는 그 무릎 이상이나 이런 관절 이상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 문제만큼은 어느 지도자보다도 굉장히 이상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해외 탈북민 연합단체가 말이죠. 이 북한 망명 정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게 실제 성사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북한에 있는 정권도 있지만 해외에 또 다른 망명 정부가 들어선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망명 정부가 대표성을 띌 가능성도 없고요. 일단은 그 북한이라는 나라의 이런 정권과 우리 정부는 현재 여러 가지 지금 대북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는 상태에서 소수 이런 탈북자들 위주로 북한의 어떤 망명 정부의 망명 정부를 이제 설립을 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을 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최근에도 이러한 그 망명 정부 사례가 미국을 중심으로 나왔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이런 탈북 단체들이 이러한 망명 정부를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뭐 20개 정도 탈북자 단체들을 모아서 조만간 망명 정부를 이제 세우겠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인데요. 많은 그런 의지와는 무관하게 현재로서는 가능성에 있어서는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